어,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개막이네요. 드디어 야구 시즌. 바쁩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공지사항 올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쪽지 보내면은 방송 항상 똑같죠? 방송 전에 쪽지 보내면은 분석 방송 시작하기 전에 쪽지 발송하고 방송 킵니다, 제가. 똑같아요, 매년. 자, 일단 마지막 알서부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파워랭킹을 봤는데 휴스턴이 1등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스틴 벌랜더라는 최고의 에이스, 작년 사이 영상 피처가 빠졌는데 똑같이 파워랭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작년 월드시리즈 우승팀이고 전력이 탄탄하다는 소리죠. 일단 뭐 선발진도 이제는 뭐 확실하게 다 안정화가 됐죠. 솔직히 벌랜더가 빠진 건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약간 점오 선발 돌던 루이스 가르시아나 하비에르, 그 다음에 작년에 데뷔했던 이거 슈퍼루키죠, 헌터 브라운. 선발 자원은 6명. 지금 맥컬러스가 아마 조금 아파가지고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시즌 초는 아마 헌터 브라운 정도까지 좀 선발 로테이션을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루이스 가르시아도 이번에 그 WBC 가면서 이 새끼 약간 좀 뭔가 갑자기 성장한 기분이 들고, 하비에르 원체 공이 좋은 편이고, 솔직히 말해서 월키디가 오히려 불안하면 불안했지, 이 제구형 피처들. 발데스도 이제는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거의 준 사이언급 피처고. 다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이 휴스턴 선발들의 다 공통점. 다 존나 잘 던지는데 가끔 가다가 신기하게 존나게 볼질을 할 때가 있다. 그 정도.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 새끼들 뭐 약 먹은 거 마냥 갑자기 몇 달에 한 번씩 개 볼질 하는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믿어야 될 새끼들이다. 휴스턴 투수들은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불펜진도 뭐 안정화가 됐죠. 이 월드시리즈 우승팀다운 뎁스죠. 프레슬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전성기까지의 느낌은 아닌데 지금의 폼이 구속이 그렇게 뭐 위력적이진 않아서 제가 항상 말하죠. 지금 현대물브는 확실히 구속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다이자 100마일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기분으로 조크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트렌드죠. 현실적으로 뭐 프레슬리 정도면 그래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마무리고 짬도 있으니까 뭐그 앞에 스타넥, 네리스, 메이튼, 몬테로, 아브레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불펜진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자완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불펜진도 낫버드 하고요. 그러니까 선발도 발데스 한 명인데 불펜도 자완이 없으면 살짝 의지럽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개체군이나 약간 이런 좀 충분히 면상을 봤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은 편인 것 같다. 포수는 뭐 올해도 당연히 말도나도 타 봤다는 족같이 못 치지만 그래도 홈런 능력은 있고 수비 능력치가 리그 최상이기 때문에 뭐 주전 포수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더 좋은 포수 데려오든가. 말도나도 정도면은 양반이죠. 자, 일단 1루에 아브레유, 그래도 전력적인 영입은 했습니다. 구리엘 주니어 갖다 버리고. 아브레유 어쨌든 간에 뭐 화싹발일 수도 있지만 뭐 타점왕도 몇 번 했고 리그에서. 현실적으로 약간 좀 수준급, 준척급 이상의 1루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이건 확실한 전력 보강이 맞다. 일단 올해 가장 걱정되는 게 2루인데 지금 알투베가 WBC 갔다가 손모가지 나가가지고 지금 부상으로 빠졌죠. 당장은 그래서 두 번이 일단은 주전을 볼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그 딕슨 마차도죠, 롯데에 있던 친구 마차도가 휴스턴 쪽에 있어가지고 마차도가 혹시 2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조크보식 감동석 스나리오 짜려고 했지만 까였습니다. 바로 마이너로 짜졌어요. 시범 경기가 이래서 좆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범 경기 때 굴러도 어차피 정규 시즌 들어가면은 40일 로스터에 없는 새끼들은 사람 취급 안 해줘요. 현실적으로 일단 2루는 두 번이 볼 것 같고, 뭐 나머지 자리는 고정이죠. 3루의 브레그먼, 유격수의 페냐. 뭐 이 새끼는 데뷔하자마자 솔직하게 말해서 바로 월드시리 가을 야구를 씹어 먹으면서 1년차에 주전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말했죠. 약간 도미니카, 쿠바, 약간 이쪽 남미 쪽은 바로바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양키스의 앤서니 볼프가 어느 정도 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약간 좀 미국권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데뷔부터 잘하는 애들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내야는 2루 자리 하나 걱정은 된다만 나쁘진 않다. 알투베가 복귀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데
뭐 아마 몇 달 정도는 못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웨이아가 좀 약하긴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중견수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맥커믹이 무조건 닥치고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급은 아니거든요. 뭐 양쪽 사이드야 뭐 터커, 브랜틀리의 지명타자 알바레즈 깔면은 나머지는 다 센데 이 중견수 자리 하나가 메이어스 아니면 맥커믹인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조금의 기복은 있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확실한 물부 주전급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은 애매한 친구들이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휴스턴 존나 센 건 맞는데 작년에 우승한 것도 있고 올해까지 이 새끼들이 파워랭킹 1등을 받고 굳이 우승권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그저 그렇다. 근데 뭐 터커도 이번에 많이 성장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유전자가 왜 이 새끼 동생한테 약간 몰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물부에서 30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됐고 이 새끼는 뭐 이제 MVP급 타자고 알바레즈는 현실적으로 뭐 전체적인 뎁스를 봤을 때 휴스턴은 센 건 맞다. 뭐 이전에 우리가 봤던 신시, 피츠, 뭐 콜로 이런 새끼들 보다가 휴스턴 보면 여긴 천국이에요. 여기는 진짜로 바랄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스턴은 센 게 맞다. 근데 센 게 맞는데 파워랭킹 1등까지는 모르겠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에인절스 오타니 쇼의 유통기한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FA로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잡을 돈은 없어요. 이미 에인절스는 트라웃도 장기 계약이 돼 있고 랜던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랜던만 안 샀어도 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타니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최고가 갱신이 예상되는 이 만화 주인공 성님을 잡을 돈은 없을 거다. 그래서 오타니는 아마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못 잡을 거 유망주라도 빨아먹어야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오타니를 트레이드로 데려가는 팀이 어느 정도 급의 유망주를 몇 명을 줘야지 데려갈 수 있을까? 그것도 심지어 단기 임대거든요. 그 팀이 만약 FA에서 못 잡으면 단기 임대인 걸 알면서도 핵심급 유망주들을 털어야 되는 그 정도 급의 선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출과 그 시즌이 끝났을 때 어느 팀에 있을까? 그것도 사실 빅마켓 팀들이나 살 수 있지. 이거 오타니 정도는 잔바리 새끼들은 깝치지도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인절스는 오타니를 지킬 수가 없는 게 나머지 선발 면상들을 보세요. 씨발 타일러 앤더슨 한 명 영입했다 쳐도 이 새끼 막말로 작년에 1년 반짝한 거지. 양갈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뭐 2선발급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앤더슨, 산도발, 수아레즈, 데이비슨, 데이트머스 뭐 좌완만 여기는 뭐 씨발 깔아놨나요. 오타니와 오자완인데 선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뭐 국제대회 가서 산도발 이런 친구들 갑자기 좀 뜬금호투를 하게 됐습니다만 매번 잘 던지긴 어려워요. 솔직히 작년 2점대 후루꾸입니다. 개 후루꾸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2점대 찍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인젤스는 올해 선발진도 존망이다. 올해도 투수진이 폭망이다. 에인젤스는 매년 돈을 씁니다. 그리고 영입을 해요. 신기하게. 안 하진 않는데 영입은 하는데 영양가가 없어요. 이 새끼들 존나 뭔가 열심히 뭔가 건강식 만들어서 처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냥 콤프로스트입니다. 한 끼 시리얼이에요. 병신들입니다. 풀펜도 봤을 때 일단 에스테베스를 영입했죠. 일단 올해 마무리감이 없어가지고 일단 에스테베스가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끔찍하네요. 현실적으로 부상자들도 있고 하니까 당장에 쓸 투수가 없어요. 투수가 없어서 에스테베스가 클로저로 가면 테페라, 키아다, 루프 이런 애들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봤다시피 테페라, 루프 이 새끼들 필승조로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 라이언 테페라 작년에 거의 뭐 저는 진짜 레다메스 리즈인 줄 알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볼 12개 연속 던지고 또라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이 새끼들로 맡기에는 좀 불안정하다. 불펜진도 썩었습니다. 선발도 썩었고요. 불펜도 썩었어요. 에인절스는 그냥 올해도 빠따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 원툴팀입니다.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그 선발 땜빵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특히나 꽤 잘해줬어요. 잘해줬고 솔직히 불펜은 좀 불안정했지만 선발이 잘 버텨줘서 그나마 성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선발도 저는 불안정하다 봅니다.
뭐 구독자 혜택이나 미션 신청 방식 이런 거는 이 방송 끝나고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솔직하면서 투수진 쪽에는 큰 기대치는 없다. 빠따는 뭐 그나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일단 주전 포수는 스테시가 보겠고 1루에 월시. 그나마 빠따 쪽은 영입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약간 준쩌리급들로. 1루 월시, 2루에 플래처, 그 다음에 3루 랜던, 유격수에 랭기포 이렇게 보는데 백업 라인이 그렇게 따지면 드루리나 그 다음에 어셀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도대체 드루리는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작년에 커하가 왔고 지금 폼이 괜찮았는데 드루리를 안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적인 측면까지 생각해서 랜던은 못 빼서요. 이 자리는 못 뺐기 때문에 유격수를 플래처 아니면 랭기포가 보고 2루에 아마 드루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월시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치면 그 자리에 잠시 드루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2루 자리가 그나마 드루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않나. 그렇다면서 어셀라는 쓰기가 어려워요. 어셀라 씹새끼 3루에서도 좋질 않은데 유격수 가가지고 유격수에서 써먹긴 어렵다. 이게 랜던이 있어가지고 사실 드루리랑 어셀라가 둘 다 레귤러 사이즈 포지션은 3루입니다. 3루기 때문에 랜던 자리 뺏긴 어렵거든요. 약간 이 돈 먹는 하마 새끼. 현실적으로 내야 뎁스는 굉장히 잘 갖춰놨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외야는 워드, 트라웃, 거기에 램프로를 영입하면서 램프로까지. 뭐 일단 대수비 대주자용 필립스 있고 거기에 뭐 워드, 트라웃, 램프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타일러 워드가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존나 잘하다가 4할 치다가 막 시즌 막판 가면서 쭉쭉 떨어졌죠. 과연 올해 풀타임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지. 뭐 지명타자 어따니 쇼헤이 이거는 뭐 고정값이고 솔직히 말해서 빠따는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빠따는 괜찮은데 에인절스가 투수진이 원체 약하고 솔직히 말해서 오타니 유통기한 한 3, 4개월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개월 남았네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있는 동안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에인절스가 올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적도 성적인데 오타니가 그 4개월 안에 안 다쳐야 돼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나와버리면 몸값이 떨어집니다. 오타니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에인절스는. 그래서 오타니가 안 다치고 작년 같은 좋은 성적을 내주면은 그나마 빵끝. 어차피 우승은 못하기 때문에 에인절스. 근데 이것도 존나 웃겨요. 랜던 트라웃 저 비싼 5억, 6억 달러 듀오 데리고 우승을 못한다라고 대놓고 말해야 될 정도면은 병신팀이 맞습니다. 6억 달러면 오클랜드 팀 하나 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인절스는 그냥 귀엽다. 그 병신팀 나왔네요. 오클랜드. 오클랜드 제가 방금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개막전 선발이 이 새끼인가요? 카일 뮬러. 애틀란타산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오클랜드. 선발 로테이션부터가 삭막합니다. 그마저도 제가 알기로 블랙번이 부상이거든요. 다 있어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블랙번 그나마 에이스 피처도 부상입니다. 그래서 카프리엘리언, 시어스, 뮬러 그 다음에 후지나미 신타로 거기에 원래 아마 그 NC에 있던 드류 루친스키 아마 그렇게 해서 5선발일 거예요. 근데 루친스키도 부상이거든요. 루친스키도 운이 정말 더럽게도 없어요. 그나마 가자마자 메이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뻔했는데 루친스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 후지나미의 루친스키에 안나 약간 뭔가 좀 친근감이 있는 팀이긴 해요. 이 족클랜드가. 근데 이거 사실 거의 마이너급 팀이거든요. 트리플 A 아마 강한 팀이랑 비비면은 제가 봤을 때 또이또이 합니다. 선발은. 현실적으로 정말 큐트하다.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약해 빠진 선발진이고 그나마 불펜은 괜찮아요. 솔직히 불펜도 이름값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름값 있는 선수는 없지만 그나마 뭐 참 오클랜드식 그 야구죠. 오클랜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스타 S급, A급이나 혹은 몸값이 높은 친구들은 절대 못 사요. 전성기 구간이 지났거나 혹은 부상으로 인해서 딴 팀에서 버려져가지고 몸값이 싸진 애들, 약간 재활용이 가능한 애들, 이런 친구들을 많이 영입하거든요. 그래서 영입한 게 트레버 메이. 그리고 아마 그 마이너 계약에 제가 알기로 파밀리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망가진 애들 어떻게든 리페어해서 고쳐보겠다 헐값에. 그런 마인드죠. 트레버 메이나 주리슨 파밀리아나 약간 폼만 찾으면은 어쨌든 필승조급으로 활약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도박의 가치는 있다 보고요.
근데 생각보다 존나 얼탱이가 없긴 한데 히메네즈, 그 다음에 아세베도, 몰, 작작슨 이 새끼들이 작년 방어에 보면 전부 2점대 3점대입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이름값도 없는 이 병신들이 전부 다 작년 방어율이 좋아요. 오클랜드가 존나 뜬금없이 잘 버팁니다. 불펜은. 예. 올해도 그 정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이 새끼들 중에서 공이 좋다. 와우. 내가 말했죠. 볼티모어는 이름값이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페레즈나 뭐 바티스타 이런 애들 공 보면은 가끔 가다가 테이트도 그렇고 공이 좋다. 저 새끼는 잘 던질만 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새끼들은 공을 봐도 왜 이 새끼가 2점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특히 뭔가 와닿는 새끼가 없어요. 특히 아세베도 이 새끼가 왜 2점대 3점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 결론적으로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스타크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죠. 선발 불펜에 냉정하게 말해서. 예. 투수진은 진짜 헐값으로 버틴다. 얘들 연봉 다 합쳐도 제가 봤을 때 트라우드 연봉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냥 그지 구단이다. 올해도 꼴찌는 확정인데 과연 승률이 3할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일단 포수는 아마 랭겔리어스가 주전을 볼 거예요. 어차피 오클랜드 리빌딩 팀이기 때문에 뭐 즉시 전력과 어쨌든 간에 좀 더 짬밥이 있는 피냐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요망주 키워야죠. 그나마 오클랜드가 그렇게 많이 팔아먹으면서 요망주들이라도 다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유독 애틀란타 요망주가 많네요. 예. 랭겔리아스를 영입하면서 그나마 얘한테 기회를 줄 것 같고 1루는 아길라를 영입하긴 했는데 제가 말했죠. 비싼 선수는 안 산다. 예. 약간 좀 폼이 떨어졌거나 퇴물돼가는 애들 주워와서 재활용한다. 아길라도 사실 좀 망했는데 폼. 예. 일단 오클랜드 같은 기회의 땅에서 다시 주전 자리를 잡을 것 같고 2루에 토니 캠프 3루에 피터슨 유격수에 디아즈? 일단 디아즈가 유격수인 것도 웃긴데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에서 거의 백업 보던 친구가 바로 주전 3루도 아니고 주전 유격을 보는 게 귀엽긴 하네요. 네. 일단 오클랜드는 빠따 뎁스도 정말 큐트하다. 외야는 아마 세스 브라운, 로리아노 그 다음에 아마 한 자리 정도 두고 뭐 카페리나 아니면은 진짜 그 마이너급에 있는 요망주들 중에서 뭐 그치 에츄리 루이즈 얘네가 한 자리 정도 쌓아올 것 같다. 뭐 로리아노랑 브라운만 고정이고 나머지 한 자리 그냥 경쟁하는 정도. 지탁감도 없나 여기는. 어지럽네요. 보면서도 이게 메이저인가 살짝 의문이 드는 오클랜드의 뎁스입니다. 그냥 꼴찌인데 사실 로리아노 이 새끼도 약물반 이후에 뭔가 성적이 확 떨어졌거든요.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리고 오클랜드는 유망주들이 있긴 한데 그 유망주들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뎁스가 너무 약해요. 유망주를 키우려고 하면 그 유망주를 뭘 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베테랑이나 즉시 지금 S급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망주가 뭘 보고 배울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팀이죠 이건. 그냥 뎁스가 너무 약하다. 선발 불펜 모두. 그냥 기회의 땅 말 그대로. 보는 맛은 없다. 냉정하게 이거 배당도 안 줄 것 같다 상대팀한테. 그 다음에 시애틀이 작년에 가을 야구를 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직까지도 월드시리즈 우승이 단 한 번도 없는 팀이죠 시애틀. 그래도 이제 희망을 봤다. 작년에 가을 야구를 가면서 이젠 전력도 강해졌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 올해도 선발 로테이션 봤을 때 카스티어, 로비레이, 길버트, 커비, 마고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서 선발 로테이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원투펀치가 어쨌든 간에 카스티어, 레이가 강하기 때문에 뭐 길버트도 작년 정도만큼 해줄 수 있으면 3선발까지는 강하다고 봐야겠죠. 뭐 현실적으로 선발 뎁스도 괜찮아졌고 불펜진이 그리고 확실히 시애틀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죠. 몇 년째 지금. 플렉슨이 불펜을 할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무노즈랑 제발트가 일단은 더블 클로저 스타일로 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단 뭐 제발트가 많이 보긴 봤는데 제발트 스타일 자체가 사이드 계통이다 보니까 이 좌타자한테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더 마무리에 맞는 거는 구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노즈가 맞다.
사실적으로 무노우즈가 구속대가 자기 그 샌디에서 던지던 때만큼만 올라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슈퍼클로저거든요. 104마일 정도까지 지켰던 투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뭐 915만 봤을 때는 무노우즈가 보는 게 맞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카스티오도 뭐 템파에서 마무리 경험이 있는 투수고 그 앞에 뭐 핀머피, 파스타, 거트 이 친구들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친구들도 약간 추격조 셋업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시애틀의 불펜진은 꽤 괜찮은 것 같다. 예. 그리고 브래시 친구도 작년에 선발로 잠깐 데뷔했던 친구지만 예. 공은 존나 좋습니다. 슬라이더가 존나 좋은 친구죠. 제구력이 씹창나서 그렇지. 예. 현실적으로 불펜에도 좋은 자원이 많고 이 준 클로저급들이 굉장히 많은 선발 불펜 투수력이 시애틀이 확실히 뎁스가 되게 좋아졌다. 유망주들도 많이 컸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12개월짜리 구독 고맙고 야구 시즌 되니까 차이지네. 퀵뷰 하나 먹어라. 유통기한 3일 남은 퀵뷰다. 그리고 그래서 시애틀이 투수 뎁스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빠따가 좀 별로일까 생각했는데 빠따도 좋거든요. 시애틀이 확실히 전력이 안정감이 쌓이고 이제 진짜 가을 야구 진출한 게 약간 뭐 좀 뽀록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어. 시애틀이 약간 몇 년 전만 해도 걔 족밥 팀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느낌의 팀이 됐습니다. 포스는 머피 아니면 롤리인데 일단은 뭐 작년에 머피가 원체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롤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고점을 봤을 때는 머피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뭐 이건 알아서 할 거고. 1루에 프랭스, 2루에 콜트농을 또 영입했죠. 2루도 이제 꽤 괜찮은 카드가 생겼고 3루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유격수에 제이피 크로포드. 내야는 다 레귤러예요. 한 자리도 이제 뭐 의심할 게 없고 백업 자원으로 딜런 모어랑 라스텔라 정도면은 꽤 괜찮은 카드들입니다. 좌우 대타로 써먹기도 좋고 이게 흔히 말하는 강팀의 조건이죠. 확실한 주전이 베이스마다 하나씩 박혀있고 뎁스 자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때 이게 강팀의 조건인데 시애틀이 그걸 갖췄어요. 예. 외야는 올해 일단 켈레닉, 로드리게스 거기에 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랑 AJ 폴락을 영입했습니다. 아마 지명타자를 폴락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외야도 영입을 돈을 좀 쓰면서 시애틀이 그나마 작년에 약점으로 평가받던 외야도 강해졌다. 솔직히 말해서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이제는 뭐 리그 최고급 1년 차만 2년 차 만에 벌써 리그 최고급 선수가 됐기 때문에 예. 신인이 뭐 데뷔 시즌에 25, 25를 해버리는데 뭐 어떡합니까? 예. 인정해줘야지. 바로 장기계약 때려버리고 예. 테오스카 레난드스랑 AJ 폴락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카드죠. 그래서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새끼거든요. 제라드 켈레닉. 시범 경기는 나쁘지 않아요. 시범 경기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이 새끼는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원래 평가는 훌리오 로드리게스보다 위였어요. 이 새끼가 유망주 평가는. 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1할 작년에도 1할을 쳤고 재작년에도 1할을 쳤는데도 계속 박아서 기회를 줬습니다. 1할 치는 새끼를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3년차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최고 유망주라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망주 드립 치기도 어려워요. 3년차는. 올해 못 보여주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좆됩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이 새끼한테서 뽕을 뽑아야 돼요. 이 새끼를 트레이드로 데려올 때 반대급부로 준 카드가 에드윈 디아즈입니다. 지금 뭐 시즌 부상으로 시즌 아웃 당했지만 리그 최고의 마무리를 줄 때 반대급부로 받아온 유망주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반드시 키워내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항상 맞아 뎁스차트 평가를 높게 하잖아. 폴락이 좌익수가 아니라 주전 좌익수를 켈레닉을 보잖아요. 그것부터가 이 새끼한테 거는 기대치 자체는 높다. 해줘야 된다. 예. 올해 시애틀에 저는 약간 키카드는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잘하면은 가을 야구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올해도 1할 친다? 버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예. 그 새끼 누구냐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매니악인가? 그 필라델피아 존망한 새끼. 모니악. 미키 모니악. 개새끼. 그 새끼 같은 포스 나거든요. 예.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시애틀은 생각보다 세졌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올해 물브 30개 팀 프리뷰 마지막 팀 텍사스 레인저스.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예. 못가? 예. 트라우더도 못가? 예. 엄청난 영입이죠. 예.
신. 요새 약간 좀 너무 부상이 많아서 약간 등신이 되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한 MLB의 신 제이컵 디그럼. 예. 현질로 할 수 있는 최고봉 현질을 했습니다. 이마현 신나는 노래. 근데 디그럼도 나이가 생각보다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값이 비싸진 않아요. 부상 경력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현질 하나 질렀고요.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다가 이발디, 오도리치, 히니 약간 3, 4선발급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다 영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디그롬이 원하는 뎁스 강화, 강한 팀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어요. 작년에 에이스였던 조나단 그레이가 올해는 한 3, 4선발급으로 밀렸습니다. 그 정도로 텍사스 선발 자원은 많아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뭐 데인 더닝이나 마틴 페레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디그롬, 페레즈, 이발디, 그레이 그리고 마지막 자리 하나를 히니, 오도리치, 더닝이 나눠먹는 그 사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선발진은 넘쳐난다. 6, 7명 되기 때문에 선발은 넘쳐나고 개막전은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이컵 디그롬이 나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내가 프리뷰 오늘 저녁에 분석 방송 때 말하겠지만 디그롬은 근데 개막전에서 그렇게 길게 안 던질 거예요. 평소에 하던 느낌상. 이 새끼는 원래 약간 스텝업 느낌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부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무리를 안 시킬 건데 디그롬 빨로 배당 낮게 받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항상. 예. 그 다음에 확실히 전력적으로 좀 강해졌다고 느끼는 게 불펜진도 나쁘진 않아요. 예, 불펜진도 나쁘진 않다. 디그롬이 맨날 매치에서도 씨발 디크라이 나올 때마다 득점 지원 못 받고 좀 잘 던져놓으면 불펜이 맨날 말아먹고 뒤에서 맨날 파멸리아 쇼하고 눈물이 났었는데 일단 불펜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일단 레클레르크 아니면은 윌 스미스 정도가 마무리를 볼 것 같습니다. 자냐 우냐에 따라 다른데 9위만 봤을 때 레클레르크가 맞죠. 근데 그 앞에 뭐 조나단 에런데스 그 다음에 뭐 이안 케네디 여기 없긴 한데 이안 케네디나 뭐 나쁘진 않아요. 앞에 쓸 수 있는 불펜진 자원들이 나쁘진 않은 편이다. 근데 개체군이 좀 적다. 어쩌면서 스포츠나 헌 이런 애들은 버크 이런 애들은 못 믿습니다. 중요할 때 막상 내라 그러면 못 믿어요. 현실적으로 개체군 쓸만한 친구들은 있지만 왁구가 좀 적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레클레르크도 부상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풀타임은 올해가 또 오랜만이거든요. 장담할 수는 없다. 근데 레클레르크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내가 물볼 오래 축지털님 해서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긴 내가 뭐 이거 방송 처음 할 때 저 새끼가 약간 루키였고 그랬으니까. 포스는 하임찡. 근데 미치가버를 또 영입했기 때문에 아마 둘이 나눠볼 것 같고요. 아마 하이미가 포수를 볼 때는 미치가버가 지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이 새끼는 가버는 수비보다는 빠따를 좀 활용해야 되는 포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루는 로우, 2루에 시미엔, 그 다음에 유격수 코리시거, 뭐 제일 비싼 키스톤 듀오죠. 3루는 그나마 저시형, 이 루키 유망주를 주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우투수면은 브래드 밀러 베테랑을 쓰거나 이건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키한테 기회를 줄 건지 베테랑한테 기회를 줄 건지 3루에 약간의 한 자리 정도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외야는 조금 널널하긴 한데 어쩌면서 가버가 매 경기 지타를 나오진 못할 거예요. 포수도 나눠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리 하나까지 여유를 생각하면은 외야가 좀 널널한 건 맞아요. 아도리스 가르시아 한 명만 고정값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격전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바 톰슨이나 타바레스나 그놈입니다. 솔직히 그놈이기 때문에 여기는 뚫을만 해요. 그로스만도 있고. 그로스만이 아마 한 자리 정도는 잡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짬밥이 있으니까. 탐슨이랑 타바레스 굳이 따지면 타바레스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 좀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에는 뭐 이 부바 톰슨 이런 친구들도 볼 것 같다. 텍사스가 은근히 빠따 쪽 외야 유망주가 많았는데 거기서 성공을 못했어요. 카론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해졌다. 외야 자리만 조금 주전급 선수 한 명 정도만 더 영입할 수 있으면은 텍사스 솔직히 하면서 전력적 구멍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선발 불펜 빠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좋은 건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나중에 혹시 간략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전을 갔을 때 디그롬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WBC 결승전 생각해보세요. 메릴 켈리가 아니라 제이컵 디그롬이 미국 국대 선발 결승전이었다.
디그롬 대 씨발 이만화가였다. 그럼 미국이 10정배였습니다. 예. 디그롬이 내가 6이닝 꽉 막아버리겠는데 어쩔 건데. 무라카미가 디그롬한테 홈런 쳤을까요? 못 쳐요. 씨발. 예. 이 새끼는 오타니가 만화 주인공이 요새 신드립하지만 이 새끼는 진짜 신입니다. 예. 이 새끼가 진짜 리얼 신이에요. 예. 던지는 거 보면 족같습니다. 공만 봤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냥 공만 빠르지. 그냥 100마리인데 존나 깨끗한 직구처럼 보이는데 타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존나 말도 안 되게 흔들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새끼들이 무서운 새끼들입니다. 예. 여튼 간에 텍사스는 전력 보강은 많이 했고 돈질은 많이 했는데 이랬는데 디그롬이 만약에 아프다고 누워버린다? 웁니다. 존나 울어요. 예, 제가 말했죠. 제가 어제 클리블랜드 그 프리뷰 할 때도 말했지만 이 새끼들은 약간 뭐랄까 영입은 매년 해요. 텍사스는. 그리고 큰 맘 먹고 나름 리그 에이스급 피처들 영입할 때마다 존망했어요. 코리 클루버 영입하겠다고 클리블랜드에 임마누엘 클라세를 줬는데 클라세는 1년 만에 리그 최고 마무리가 됐고 클루버는 텍사스에서 5경기인가 6경기 뛰고 사라져버렸죠. 예. 디그롬도 그 꼴 나면 좆됩니다. 웁니다. 예. 현실적으로 선발 뎁스는 되게 좋은 것 같다. 확실히.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퇴근.